네, 안녕하십니까. 시노미 시스템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노미 시스템 첫 번째 강의에서는 신호는 무엇인가, 그리고 시스템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우고 스펙트럼 표현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파수 공간에서 신호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보통 일반적으로 신호는 타임 측에서, 타임 도메인에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주파수 도메인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시그널, 이 신호는 코사인 파에 의해서 표현될 수 있음을 배우고요. 특히 푸리어 급수라는 우리는 식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시노미 시스템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무엇이 시그널이고 무엇이 시스템인지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신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포메이션을 전달하는 그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신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음성을 상대방한테 전달하는 이 신호, 음성 시그널을 우리는 시그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신호, 이 시그널을 변형하거나 또는 기록하거나 전달하는 일종의 단위, 이것을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일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동차는 사람이 페달을 밟는 행위, 이것이 하나의 시그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동차는 이 시그널을 받아서 앞으로 움직이겠죠. 즉, 사람이 입력된 시그널을 기반으로 해서 이 시그널을 가공을 해서 자동차를 움직이는, 출력으로 내보내는 이와 같은 자동차를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카메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카메라는 들어오는 입력 신호, 즉 피사체로부터 오는 영상 신호를 가공을 해서 사진을 출력하는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입력을 받아서 어떠한 행위, 가공을 해서 다시 출력을 내보내는 하나의 단위, 이것을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시노미 시스템에서 아주 중요한 일례로는 오페라 하우스와 같이 무대에서 가수가 노래를 하고 청중이 듣는 이와 같은 무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무대에서 가장 큰 목적은 가수가 노래하는 이 음성 신호를 청중에게 제대로 전달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입력 신호라고 하는 것은 가수가 노래하는 이 음성 시그널을 입력 신호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때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오페라 하우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페라 하우스에서는 받은 이 시그널을 적당히 반사를 시켜서 음성 신호, 가수의 노래 신호를 아주 풍성히 고객에게, 즉 무대에 앉아 있는 고객들에게 전달을 해야 되겠죠. 따라서 아웃풋이라고 하는 것은 무대에서 노래하는 가수 신호를 고객에게 제대로 전달했을 때 고객이 듣는 신호, 이것을 아웃풋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술의 전당이나 이런 극장, 오페라 하우스와 같은 무대를 갔을 때 하나의 네모 반듯한 무대가 아니라 매우 반사판들이 많은 이와 같은 무대 시설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런 반사판들이 많은 무대 신호의 가장 큰 의미는 가수가 노래한 이 음성 신호를 제대로 청중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반사를 시켜야겠죠. 즉 오페라 하우스의 가장 큰 목적은 입력 신호를 잘 가공을 해서 잘 반사를 시켜서 청중에게 전달을 한다. 즉 그러기 위해서는 반사판을 어디에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되는가, 이것이 중요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노미 시스템 교과목을 제대로 배운다면 이런 오페라 하우스를 보다 멋있게, 보다 기술적으로 잘 설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디에 반사판을 설계하고 이 무대 안을 어떻게 설계를 하는 것을 배우는 일련의 교과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수식적으로 이와 같은 입력 신호, 출력 신호, 신호 시스템에 대해서 도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입력 신호인 X of T, 입력 신호를 여기서 X of T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출력 신호는 Y of T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때 x of t와 y of t는 continuous 시그널, 즉 아날로그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컴퓨터에서는 디지털 신호를 다루기 때문에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형하는 하나의 단위가 필요합니다. 이 블록을 우리는 아날로그 투 디지털 블록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아날로그 신호인 x of t로부터 디지털 신호를 만드는 이와 같은 블록의 출력을 우리는 x of n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런 x of n을 입력으로 받아서 어떤 가공을 하는 이런 일련의 행위를 우리는 시스템 또는 컴퓨터라고 여기서는 도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웃풋을 여기서는 y of n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때 y of n은 digitized stream, 즉 디지털 단위가 되겠습니다. 다시 아날로그 신호를 바꾸는 하나의 블록을 우리는 디지털 to A라는 아날로그라는 블록으로 도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웃풋 신호는 Y of T라고 표시를 하였고요. 밑에 보이는 그림은 보통 일반적인 음성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시간 t에 따라서 음성 신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즉 여기서는 이게 하나의 진폭이 되겠죠. 그리고 이것을 하나의 시스템 표현할 때는 이와 같이 입력 X of T, 아웃풋 Y of T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음성 신호 또는 정보를 전달하는 시그널을 주파수로 해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신호라고 하는 것은 주파수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 슬라이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하나의 악보죠. 이 슬라이드의 악보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렇죠. 엘리제일 유아가 되겠습니다. 이 엘리제일 유아의 계명을 보면 이 라음은 A 라음음 440Hz라는 주파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주파수 떨림은 440Hz로 떨리게 되면 우리는 귀에서 라음을 듣게 될 것입니다. 시간축에서 이와 같은 계명이 하나씩 움직이게 되겠죠. 이 계명 하나하나는 바로 주파수가 됩니다. 즉 Y축은 하나의 주파수로 표현할 수가 있고 X축은 시간축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악보상의 하나의 계명은 주파수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시그널을 하나의 주파수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그널을 주파수로 표현하기에 앞서서 오일러 포뮬라에 대해서 먼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일러 포뮬라는 익스포넨셜 함수와 코사인 함수, 즉 사인 함수라는 삼각 함수와의 관계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익스포넨셜 함수와 삼각 함수와의 관계식을 나타내고 있는 매우 중요한 포뮬러가 오일러 포뮬러가 되겠습니다. 아주 증명을 쉽게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x 가로 열고 코사인 오메가 x 코사인 x 플러스 j 사인 x 라는 것을 하나의 f of x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즉 f of x를 이와 같이 표현을 한 후에 f of x를 미분을 하겠습니다. x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이 결과는 0이 나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어떠한 함수를 미분했을 때 0이 나왔다는 이야기는 f of x가 상수값이 된다는 이야기겠죠. 그럼 우리는 쉽게 여기서 x 대신에 0을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exponential j, 마이너스 jx에서 x가 0이니까 1이 나오겠죠. 그리고 코사인 x는 1이고 사인 x는 0이기 때문에 f 가로 열고 제로는 x가 0일 때는 1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 값이 1이 나왔다는 이야기는 exponential 마이너스 jx가 바로 뒤에 있는 코사인 x 플러스 j 사인 x가 된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지금 여기서 이게 넘어가니까 플러스 exponential j x가 되겠죠. 코사인 x 플러스 j 사인 x가 된다는 것이죠. 즉 이렇게 오일러 포뮬라를 쉽게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노미 시스템에서 오일러 포뮬라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익스포넨셜 함수를 삼각함수로 표현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해서 오일러 포뮬라를 리버스하게 시키게 되면 코사인 함수가 바로 익스포넨셜의 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매우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코사인에 들어가는 이 안에 있는 오메가 t는 바로 주파수가 되겠죠. 즉 오메가는 주파수가 되고 이 주파수를 코사인 오메가 t라는 삼각함수를 어떻게 표현했죠? 익스포넨셜 합으로 표현했습니다. 2분의 1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 플러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 t라는 익스포넨셜 두 개의 합으로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코사인 오메가 t에서 주파수는 오메가 하나였는데 익스포넨셜 함수로 표현하다 보니까 익스포넨셜의 양의 파지티브 주파수 오메가와 네거티브 주파수 마이너스 오메가의 익스포넨셜 함으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슬라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코사인 70라는 삼각 함수를 오일러 포뮬라를 사용을 해서 익스포넨셜 두 개 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익스포넨셜 j7t 플러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7t로 표현할 수가 있다. 오일러 포뮬러 사용해서 코사인 함수를 익스포넨셜 두 개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같은 방식으로 사인 함수를 익스포넨셜 두 개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사인 함수는 오일러 포뮬러에 따라서 1 over 2j 익스포넨셜 70 마이너스 그다음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70로 표현할 수가 있다. 여기서 마이너스 1 over j는 분모에 j를 곱함으로써 j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 다시 말해서 j라고 하는 것은 익스포넨셜 j 0.5 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오일러 포뮬라에 따라서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x는 코사인 x 플러스 j 사인 x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즉, 이 값이 j가 나오기 위해서는 오른쪽 항에서 j가 나오기 위해서는 sin x가 1이어야 되고 코사인 x는 0이 되어야 되겠죠. 다시 말해서 x는 0.5 파이가 될 때, 즉 90도가 될 때 이 값이 성립하기 때문에 x 대신에 0.5 파이를 대입한 거. 그렇게 해서 우리는 j가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j 0.5 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j라고 하는 것은 xy축에서 복소수 측에서 실수, x축은 실수고요. y축은 이미지너리 파트라고 했을 때 j는 이 값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다시 말해서 이 점은 90도 되는 점이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이 각도가 0.5 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j라고 하는 것은 익스포넨셜의 j 0.5 파이라고 쉽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사인 함수를 우리는 쉽게 이와 같이 밑에와 같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익스포넨셜 j 0.5 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앞에 있는 j 마이너스 1 over j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사인 함수를 우리는 여기서 익스포넨셜 합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죠. 양의 파지티브 주파수와 네거티브 주파수를 가진다는 사실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삼각함수는 파지티브 주파수와 네거티브 주파수의 익스포넨셜의 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매우 중요한 것이 되겠고요. x축을 오메가라고 표현을 했을 때, 즉 주파수, 각속도인 주파수 오메가라고 표현을 하였을 때 이때의 앰플리튜드를 표시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값은 70라는 j 오메가 t에서 오메가 7인 것에 앞에 있는 앰플리튜드, 이만큼의 앰플리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앰플리튜드 를 이만큼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오른쪽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70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70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j7이라는 주파수 성분의 앞에 있는 앰플리튜드만큼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앰플리튜드 안에는 J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즉 복소수 성분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때의 앰플리튜드를 우리는 컴플렉스 앰플리튜드라고 부릅니다. 이 앰플리튜드를 컴플렉스 앰플리튜드라고 부르고요. 이때의 주파수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삼각함수는 파지티브 주파수와 네거티브 주파수를 모두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와 같이 주파수 상에서 즉 주파수 여기서는 F죠. F. 오메가와 F 사이의 관계식은 오메가는 2파이 F라는 관계식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즉 오메가는 2파이 F라는 관계식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F라는 주파수로 표현했지만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오메가로 쉽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주파수 측상에서 컴플렉스 앰플리튜드를 이와 같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주파수 축상에서 나타낸 이 그림을 우리는 스펙트럼이라고 부릅니다. 이 스펙트럼으로부터 우리는 타임 도메인의 x 오브 t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즉 x 오브 t를 먼저 보시면 주파수가 0인 성분, 주파수가 0이면 다시 말해서
DC 성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즉 DC 성분의 크기는 10이 되겠죠. 10. DC 성분의 크기. DC라고 하는 것은 주파수가 0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오일러 펑션에 따르면 코사인 x 플러스 j 사인 x에서 어떻게 되죠? j 성분이 없다는 이야기니까 결국 코사인 성분만 남는다는 이야기. 이렇게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즉 DC 성분 10이 앰플리튜드가 10이고요. 두 번째 주파수 성분 100이라는 주파수 성분의 컴플렉스 앰플리튜드가 7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파이 오버 3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만큼의 컴플렉스 앰플리튜드에 여기 오른쪽을 보실까요? 어떻게 되죠? 주파수가 100이기 때문에 2파이 100t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비슷하게 컨주게이트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00이라는 주파수 성분에 마이너스 100이라는 여기 마이너스 100이라는 주파수 성분에 동일한 컴플렉스 앰플리튜드를 가지고 있고요. 250이라는 주파수 성분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4 익스포넨셜 j 파이 오버 2라는 컴플렉스 앰플리튜드 마이너스 250이라는 주파수 성분에서 컴플렉스 앰플리튜드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는 x 오브 t를 이와 같이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x 오브 t를 이와 같이 표시를 하였죠. 그러면 여기서 오일러 펑션에 따라서 코사인 함수는 코사인 a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는 1 오버 2 a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파이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 플러스 1 오버 2 a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파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 t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오일러 포뮬라에 따라서요. 다시 말해서 이때 x 오브 t를 밑에와 같이 익스포넨셜 플러스 익스포넨셜을 코사인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익스포넨셜 플러스 익스포넨셜을 묶어서 코사인으로 표현을 했고요. 밑에 있는 마찬가지 익스포넨셜 플러스 익스포넨셜을 코사인으로 표시를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x 오브 t를 어떻게 나타냈죠? x 오브 t를 코사인들의 합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x 오브 t를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 하면은 x 오브 t를 DC 성분인 A0 플러스 다음에 코사인들의 합, 서메이션 k는 이를 때부터 n까지의 코사인 함수의 합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x 오브 t라는 시그널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을 했죠? 코사인들의 합으로 표현을 하였다는 것이죠. 따라서 x 오브 t를 이와 같이 DC 성분과 코사인 성분, DC 성분도 사실상은 코사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결과적으로 x 오브 t를 코사인 함수의 합으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을 우리는 x 서브스크립트 k를 우리는 이와 같이 컴플렉스 앰플리튜드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코사인 이것을 리얼 파트인 xk 익스포넨셜 j 2파이 fk 이거는 fk는 주파수 성분이죠. 이와 같이 표시가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알다시피 리얼 파트 오브 g 이때 복수 성분을 2분의 1의 g 플러스 2분의 1의 g의 컨주게이트로 표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리얼 파트 이것을 밑에와 같이 컨주게이트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가장 중요한 것은 시그널 x 오브 t가 코사인들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서 코사인들의 2파이 fkt라고 표현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코사인들의 합에서 2파이 fkt로 표현을 하였는데 우리는 특별한 x 오브 t가 특별한 시그널인 경우, 즉 주기 함수인 경우에는 fk가 어떤 k의 f0로 형태로 나타내지더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fk가 즉 주파수가 f0라는 펀더멘털 주파수의 k배 승이 되는 경우 이때 f0를 우리는 펀더멘털 프리퀀시라고 부르고요. 이때 fk 우리는 하모닉 주파수다 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경우는 시그널 x 오브 t가 주기 함수일 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즉 x 오브 t가 주기 함수일 때는 주파수 성분 fk가 k배의 f0라고 표시가 되고 이때 f0를 우리는 펀더멘털 프리퀀시라고 부른다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펀더멘털 프리퀀시를 주파수의 스펙트럼 상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k 주파수 성분 fk가 여기서 10, 30,
50이라고 나타내졌습니다. 10, 30, 50이라고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F0는 우리는 여기서 10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F0. 즉 여기 F0가 10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30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3 곱하기 F0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 50이라고 하는 것은 5 곱하기 F0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즉 FK를 어떻게 나타냈죠? K배의 F0로 모두 표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밑에 있는 걸 한번 볼까요? FK가 100이고요. FK가 250이 되겠습니다. 100하고 250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K배의 F0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F0는 여기서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여기서 F0는 GCD, 최대 공약수 100과 250의 최대 공약수인 50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100이라고 하는 것은 2 곱하기 F0, 250이라고 하는 것은 5 곱하기 F0로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F0일 때 이 값은 보이지 않죠. 그 이유는 K가 1일 때의 앰플리튜드가 0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3배의 주파수는 이 K가 3일 때는 마찬가지로 앰플리튜드가 0이기 때문에 표시가 안 된 거고요. 그리고 K가 4일 때도 마찬가지로 앰플리튜드가 0이기 때문에 표시가 안 된 거고요. K가 5일 때는 앰플리튜드가 이와 같이 나타내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F0, 즉 다시 말해서 펀더멘털 프리퀀시는 어떻게 구한다? 펀더멘털 프리퀀시는 주파수들이 K배의 F, 모든 주파수 FK가 K배의 F0로 표현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F0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다? GCD다. 최대 공약수들이다. 주파수들의 최대 공약수가 F0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스펙트럼 상에서 X of T를 구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스펙트럼 이와 같이 주파수 축상에서 컴플렉스 앰플티도 이와 같이 나타낸 그림을 우리는 스펙트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스펙트럼으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었죠? 그렇죠. X of T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X of T를 어떻게 구했냐면 DC 성분과 그리고 파지티브 프리퀀시와 네거티브 프리퀀시는 코사인으로 표현될 수 있고 이때 코사인은 어떻게 됐죠? 코사인은 익스포넨셜의 합으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익스포넨셜의 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익스포넨셜에서 FK 마이너스 FK라는 파지티브 프리퀀시와 네거티브 프리퀀시를 가지게 되고 이때의 앰플리튜드는 어떻게 된다? 앰플리튜드는 AK 그리고 그에 따르는 컨주게이트 여러분 잘 아시죠? 컨주게이트는 여기서 마이너스 J라면 마이너스 J의 컨주게이트는 J 이미너리 파트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컨주게이트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K의 컨주게이트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X of T가 summation, 즉 어떻게 했죠? 맨 앞에서는 우리는 X of T, 시그널을 코사인들의 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사인은 어떻게 되죠? 코사인은 익스포넨셜의 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그널 X of T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익스포넨셜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 X of T가 주기 함수라면 이때의 주파수 FK는 어떻게 된다? K배의 F0가 된다. K배의 F0가 된다. 다시 말해서 X of T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앰플리튜드와 익스포넨셜의 합으로 곱의 AK 익스포넨셜 J 2파이 K F0T의 서메이션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합성이라고 부릅니다. 즉 X of T를 익스포넨셜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합성이라고 부르고요. 이때의 개수인 AK를 어떻게 구할 수 있냐 하면은 AK는 5 over T0, 이때의 T0는 하나의 펀더멘털 프리퀀시의 펀더멘털 주기가 되겠죠. 이 주기에 인테그럴 씌우고요. X of T의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J 오메가 제로 KT라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린 이것을 AK를 분석했기 때문에 이것을 분석이라고 부릅니다. 어널리시스라고 부릅니다. 이와 같은 이 두 가지 페어를 우리는 퓨리어 시리즈라고 이야기를 하죠. 즉 X of T를 익스포넨셜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특히 X of T가 주기함수인 경우에 익스포넨셜의 J2파이 KF0T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이것을 퓨리어 시리즈, 퓨리어 급수라고 합니다. 매우 중요한 식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일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x of t와 이렇게 스퀘어들의 스퀘어 함수로 표현됐습니다. 즉 하나의 펄스 파이로 이렇게 주기적으로 반복이 되죠. 즉 x of t는 우리는 여기서 주기 함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기를 살펴볼까요? 주기는 0과 여기서 0.04, 즉 t0는 주기는 0.04가 되겠죠. 펀더멘털 프리퀀스 f0는 t0분의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공식에 따라서 필요급수의 공식인 ak를 구하는 공식에 따라서 ak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즉 ak는 1 over t0 exponent 인테그럴 x of t의 exponential minus j 2파이 over t0 kt라고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여기서 공식에 따라서 ak를 이와 같이 구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a0, k가 0일 때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가 0일 때는 이와 같이 1 over t0의 인테그럴이 되겠고 0에서 t0까지 즉 k가 0이기 때문에 x of t의 dt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하나의 에어리어이기 때문에 1 over t0의 에어리어 성분이 되겠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a0는 2분의 1이 나오고 결과적으로 ak는 k가 0일 때는 2분의 1, k가 홀수일 때 짝수일 때 나눠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ak는 바로 무엇이죠? ak는 summation ak exponential 형태의 x of t가 이렇게 되겠죠. 즉 ak는 익스포넨셜들의 개수가 되겠죠. 다시 말해서 스펙트럼 상에서 컴플렉스 앰플리튜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스펙트럼 상에서 k가 0일 때는 2분의 1을 가지고요. 앰플리튜드가. 그리고 k가 1일 때는 여기서 마이너스 a 오버 파이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k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찬가지로 컨주게이트 형태를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k가 2일 때는 값이 어떻게 되죠? k가 2일 때는 앰플리튜드가 없습니다. 따라서 값이 없고요. 다시 k가 3일 때는 여기에 k-의 3을 대입해서 마이너스 j 오버 3파이라는 앰플리튜드를 가지게 되고요. 마이너스 주파수상에서는 컨주게이트 성분을 가지게 됩니다. k가 4일 때는 다시 값이 없고 k가 5일 때는 여기서 값을 구하게 되죠. 따라서 이와 같은 스펙트럼을 우리는 그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신호와 이 신호, 타임 도메인의 신호, x of t를 어떻게 표시를 했냐면 주파수 측상에서 표시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주파수 측면에서 표시를 했고 이때 우리는 하나의 공식을 배웠는데요. 이때의 공식은 퓨리어 급수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x of t가 주기함수일 때는 ak의 exponential j 2파이 k f0t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 이런 것을 배웠고 이때의 ak라고 하는 것은 퓨리어 급수 공식에 따라서 이와 같이 구해줄 수가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이 x of t로 표현되어 있는 그래프를 우리는 이와 같이 ak의 앰플리튜드를 가지고 있는 스펙트럼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F 필요 신서시스, 즉 합성은 다시 말해서 이와 같은 A 제로들을 가지고 우리는 원래의 X of T를 구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때의 X of T는 K가 무한대의 값을 가져야 됩니다. 즉 summation AK 할 때 이때 K가 이 K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 성분을 가져야 되는데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성분을 가지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제한을 시키죠. 보통 라지 N으로 제한을 시키게 되면 원래의 신호를 동일하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approximated 된 신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신호를 주파수 도메인에서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신호 및 시스템, 신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